자, 가을 태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반도는 비껴갔지만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데 이어서 11호 태풍 야기가 이 필리핀에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네, 이후에도 태풍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김수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11호 태풍 야기로 인해서 필리핀에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네. 지금 이 태풍이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1호 태풍 야기는 필리핀 북부를 관통한 뒤에 지금은 필리핀 북서쪽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등 필리핀에 그야말로 물폭탄을 떨어뜨린 뒤에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보통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지는데 야기는 필리핀을 지난 뒤 중에서 강으로 오히려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면은 예. 가운데 보시죠. 지금 태풍의 눈인데요. 태풍의 눈이 명확하게 보일 정도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직도 필리핀 부근 해상이 수온이 30도 이상인 상태로 무척 뜨거운 바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 남부 잔장에 가까워지는 6일에는요. 매우 강한 세력으로 더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서진하면서 베트남 하노이 서북서쪽 약 330km 육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시름 덜게 됐지만 네. 앞으로 발생할 태풍들이 또 걱정이거든요. 네. 가을에 태풍이 많이 발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을에는 해수면 온도가 여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예. 태풍이 발달하기 더 좋습니다. 또한 여름 내내 한반도를 뒤덮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요. 1991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30년간 9월에 발생한 태풍이 5.1개였고 예. 그중에 0.8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 10년의 자료를 보면 9월에 5.3개가 발생해서 1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는데요. 발생 빈도와 영향을 준 개수 모두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는 8월보다 9월에 더 많은 태풍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 자료에 의하면은 9월에 예. 뭐 1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이 태풍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뭐 언제 생길지 뭐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태풍이란 게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항상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다만 먼 남해상에서 계속해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 요란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기상청과 전문가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남쪽 해상에 있던 열대 요란이 먼저 열대 저압부로 지금 발달을 한 상황입니다. 예. 미국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는 이 부근의 열대 요란이 열대 저압부 TD로 바뀌었고 일본 남쪽 해상에서 이동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열대 저압부가 태풍이 된다면 먼저 12호 태풍 리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전문가들과 또 기상청에서는 이보다 필리핀 동쪽의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대 저압부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 모델마다 진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 모델 킴에서는 점차 발달을 해서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영국 모델은 대한 해협으로 일본 규슈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유럽 중기 예측 모델에서는 필리핀 부근에서 정체하다가 중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진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모델마다 진로가 다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의 해수 온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또한 이 태풍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을 또 수학기잖아요. 예. 그래서 태풍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계절이 바뀌었지만 아직 여전히 덥더라고요. 아, 이게 덥죠. 언제까지 덥습니까? 늦더위 기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아, 되고 있어요. 예. 기상청에서 발표한 중기 예보에 따르면 9월 중순까지는 늦더위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지금 중순까지요? 보고 있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9도로 오늘보다는 한 4도 정도 내려갑니다. 비가 내리고 하늘이 흐려지면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 온도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 특히 비가 내리지 않은 영동, 남부지방은 33도 안팎으로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후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32도까지 서울 기온이 치솟으면서 오히려 늦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때 서울의 평년 기온이 26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늦더위, 예년보다 더운 날씨는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태풍 발생 가능성과 또 앞으로의 날씨 전망까지 우리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